할머니, 무서워 새엄마 같아요. 그날 우리 소희가 잠옷 차림에 슬리퍼 신고 제 집 문 앞에서 한 말이에요. 온몸을 떨면서 제 품에 안기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작은 집에서 외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예요. 참,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 소희 때문에 제가 탐정까지 부르게 될 줄이야. 하지만 다 말해야겠어요. 누군가는 들어줘야 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시작은 그날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소희가 혼자 할머니 집에 온 날 말이에요. 소희는 우리 외손녀예요. 지금 9살이죠. 우리 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게 벌써 3년이 됐는데 그때 소희가 6살이었거든요. 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어요. 사위는 대기업에서 에어컨 해외 영업 일을 해요. 중동 쪽으로 출장을 정말 자주 다녀요. 우리 딸이 살아있을 때도 한 달의 절반은 출장을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이 혼자 소희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제가 자주 가서 도와주곤 했어요. 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사위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위가 출장 갈 때마다 소희를 맡아서 돌봐주시고 그분들도 연세가 있으신데 정말 고생하셨죠. 저도 그때는 자주 갔어요. 딸이 없어진 슬픔도 있었지만 소희라도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니까 사위가 재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당황했어요. 아직 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지만 생각해보니 사위 말이 맞더라고요. 젊은 남자가 혼자 아이 키우면서 출장까지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위 부모님들도 연세가 있으시니 계속 부담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재혼해도 된다고 했어요. 새엄마는 30살 정도 되는 여자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 괜찮아 보였어요. 소희한테도 이제부터 엄마라고 불러도 돼. 다정하게 말하고 아이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희를 더 예뻐할 줄 알았어요. 사위가 재혼하고 나서는 저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이제 새엄마가 있으니까 제가 자주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새엄마 입장에서는 외할머니가 자주 오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도 거의 안 했어요. 사위 부모님들도 손을 떼셨어요. 당연하죠. 이제 새엄마가 있으니까 소희를 돌볼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저도 안심했어요. 이제 우리 소희가 엄마도 생기고 아빠 출장 갈 때도 혼자 있지 않겠구나 싶어서 한때 경기도 이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딸이 살아있을 때는 자주 와서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아요? 챙겨줬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가고 나서는 정말 조용해졌어요. 우리 집 뒤뜰에 작은 텃밭이 있어요. 딸이 어릴 때 같이 채소 심고 꽃 심던 곳이거든요. 혼자서 거기서 일하면서 소희가 와서 이 토마토 따서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희가 이 꽃들 보면 얼마나 예뻐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엄마가 있으니까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옆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작고 귀여운 게 소희가 보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았는데 예전 같으면 바로 전화해서 소희야, 할머니 집에 와서 강아지 새끼들 보자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밤에는 더 외로웠어요. 딸 사진 보면서 소희는 잘 지내고 있을까? 새엄마가 잘해주고 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보고 싶어도 연락할 수가 없었거든요. 새엄마한테 할머니가 자꾸 연락한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고, 그래도 마음으로는 이제 소희가 엄마도 생겼으니 잘 지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새엄마가 아이가 없다고 하니까 소희를 더 예뻐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사위도 착한 사람이고 소희도 착한 아이니까 새 가족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한 번은 동네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소식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소희는 이제 새엄마가 있어서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근황을 전혀 모르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은 정말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특히 소희 생일이나 명절 때. 예전에는 딸이 꼭 소희 데리고 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날도 조용히 혼자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새 가족이 되었으니까 저는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소희 소식은 전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위한테 연락하는 것도 뭔가 어색하고 그래서 그냥 잘 지내겠지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6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뜰에서 고추 따고 있는데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왔나 싶어서 나가보니까 세상에 우리 소희가 서 있는 거예요. 소희야? 하고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이 얼굴을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왔는데 얼굴이 시무룩하고 눈도 빨갛고 소희야, 어떻게 혼자 왔니? 아빠는? 새엄마는 어디 계시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울먹이면서 할머니, 나 여기서 자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9살짜리 아이가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혼자 왔다고요? 버스를 2시간이나 타고? 이게 말이 돼요? 소희야, 무슨 일 있었니? 왜 혼자 왔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새엄마가 나한테 화내.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아이가 새엄마한테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소희야, 새엄마도 처음이라 어려우실 거야. 아직 서로 어색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라고 달랬어요. 하지만 아이가 계속 할머니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빠가 없을 때 새엄마가 무서워. 그래도 저는 새엄마니까 아직 서로 어색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사위한테 연락했어요. 재혼 후 처음으로 연락하는 거였죠. 소희가 우리 집에 왔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 죄송해요. 지금 바로 데리러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위가 소희를 데리러 왔어요. 아이가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소희는 가기 싫어했어요. 할머니,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할머니랑 있는 게 좋아? 하면서 제 치마를 붙잡고 마음이 아팠지만 소희야, 집에 가야지. 새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라고 달래서 보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게 시작일 줄은. 만약 그때 좀 더 자세히 물어봤더라면, 아이 얘기를 더 들어줬더라면, 지금 생각해도 후회돼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연락을 안 했어요. 새엄마한테 할머니가 자꾸 연락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아이가 한번 놀러 온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이들 방학이 시작됐어요. 예전 같으면 소희가 와서 지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없었어요. 새엄마가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제가 방에서 낮잠을 자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어요. 누가 왔나 싶어서 나가보니까 또 소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아이가 집에서 입는 옷 그대로 그것도 슬리퍼를 신고 온 거예요. 얼굴은 새파래서 겁에 질린 것 같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소희야?
어떻게 이런 차림으로 하고 달려가서 아이를 안았는데 아이가 저한테 매달리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무서워. 나 여기 있을래. 그제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는 정말 급하게 도망쳐 나온 것 같았거든요. 소희야,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새엄마가 때려. 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때린다고? 설마. 하고 아이 옷을 들춰보니까 세상에 온몸이 멍투성이었어요. 팔에, 다리에, 등에 손가락 자국,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소희야, 이게 다 뭐니? 언제부터 이랬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아빠가 출장 가고 나서부터. 라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어제 중동으로 출장을 갔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아무리 새엄마라지만 9살짜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하지만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서 일단 달래는 게 먼저였어요. 괜찮아, 소희야. 할머니가 있잖아. 이제 안전해 하고 아이를 진정시키고 따뜻한 우유도 끓여주고 밥도 먹였어요.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밥을 후루룩 먹더라고요. 그날 밤에 아이를 재우면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게 한두 번 일이 아니었어요. 사위가 출장 갈 때마다 새엄마가 아이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다는 거예요. 밥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때리고 밤에 무서워서 새엄마 방에 가려고 하면 시끄럽다고 내쫓고 심지어는 내 엄마는 죽었으니까 이제 내 말만 들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소희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다니. 9살짜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할머니, 나 정말 여기서 살면 안 돼. 새엄마한테 다시 안 가고 싶어. 하는 아이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에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혹시 몰라서 핸드폰으로 아이 몸의 상처들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증거라도 남겨둬야겠다 싶어서 며칠 동안 소희는 저랑 함께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밭에 가서 토마토도 따고 오이도 따고 아이가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 하면서 웃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옆집 강아지 새끼들도 보여줬어요. 소희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할머니, 나 이 강아지랑 계속 놀고 싶어. 하면서 하루 종일 강아지랑 뛰어놀았어요. 밤에는 같이 앉아서 TV도 보고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해주고 딸이 살아있을 때, 소희가 어렸을 때 그런 시간들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사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출장이 일찍 끝나서 내일 들어간다고 하면서 소희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했더니 그럼 내일 데리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소희는 가기 싫어했지만 아빠가 돌아왔으니 집에 가야 한다고 달래서 보냈어요. 그런데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정말 괜찮을까? 새엄마가 또 때리지는 않을까? 아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다음 출장 때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며칠 후 동네 노인정에 갔어요. 평소에 할머니들과 수다 떨러가는 곳인데 이런 고민을 혼자 할 수가 없어서 박 할머니한테 요즘 우리 소희가 새엄마한테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박 할머니가 요즘은 그런 일 있으면 탐정이라는 걸 쓴다더라. 우리 아들 와이프가 바람 피는 거 탐정시켜서 잡았잖아. 하면서 탐정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돈 주고 시키면 몰래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지 다 알아봐 주는 사람.
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게 다 있다. 전화번호 찾아서 연락하면 된다고. 집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곰곰 생각해 봤어요. 탐정. 그런 게 정말 있을까? 하지만 소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어요. 정말 새엄마가 잘해주는지 아니면 또 때리는지. 인터넷은 잘 모르니까. 박할머니한테 부탁해서 탐정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젊은 남자가 받더라고요. 혹시 우리 외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볼 수 있나요? 새엄마가 잘해주는지 하고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하면서 비용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그때 떠오른 게 우리 딸이 살아생전에 주던 용돈이었어요. 엄마 용돈이라고 하면서 매달 주던 그 돈. 딸 생각이 나서 차마 쓸 수가 없어서 통장에 고스란히 모아뒀거든요. 딸아, 미안해. 엄마가 내가 준 돈을 이런 데 써야 하네. 하지만 소희를 위해서야. 그렇게 마음먹고 탐정한테 일을 맡겼어요. 탐정이 며칠 지켜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새엄마가 뭘 하는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일단 기다리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은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소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새엄마가 또 때리지는 않을까? 밤에 잠도 잘 안 왔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탐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탐정을 만난 자리에서 보여준 사진들과 영상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새엄마가 사위 출장 가면 낯선 남자를 집에 데려와서 같이 지내는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를 때리는 영상이었어요. 사위가 출장 간 사이에 소희가 밥을 흘렸다고 뺨을 때리고 울면서 엄마라고 부르니까 네, 엄마는 죽었다고 소리치는 모습까지. 할머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정에서도 통할 증거들이에요. 탐정이 말했을 때 저는 울컥했어요. 우리 소희가 정말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여자는 아이가 없을 때는 남자를 데려와서 놀고 아이가 있을 때는 스트레스 풀이로 때리는 것 같습니다. 탐정이 설명해 줬어요. 제가 찍어둔 소의 몸의 상처 사진들과 탐정이 가져온 증거들. 이제 확실해졌어요. 새엄마는 정말 나쁜 여자였고 우리 소희를 학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위분이 다음 출장은 언제 가세요? 하고 탐정이 물어봤는데 며칠 후면 또 중동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럼 그 전에 모든 걸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이 모든 증거를 사위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과연 믿어줄까? 그리고 정말 새엄마와 이혼할까? 하지만 소희를 위해서라면 해야 했어요. 더 이상 이 아이를 그런 집에 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 여자는 바람도 피우고 아이도 때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으니까요. 사위한테 연락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혼자 와달라고 했어요. 모든 걸 보여주고 진실을 말해줄 시간이 왔어요. 사위한테 연락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혼자 와달라고 했어요. 그날이 정말 떨렸어요. 과연 이 모든 증거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사위가 온 건 그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출장에서 돌아와서 피곤해 보였지만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하니까 경기도까지 혼자 왔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소희가 또 뭔가 했나요? 하고 물어보는 사위를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우선 앉아 하고 사위를 거실에 앉히고 제가 핸드폰에 저장해둔 소희 몸의 상처 사진들을 먼저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하고 사위가 놀라서 물어봤을 때 소희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몸 상태야. 온몸이 멍투성이었어라고 말했어요. 사위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이게 언제 찍은 거예요? 내가 중동 출장 간 사이에 소희가 잠옷에 슬리퍼 신고 도망쳐 왔을 때야.
새엄마가 때렸다고 하더라. 그때 사위가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믿지 않으려 했어요.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을 수도 있고. 제가 그럼 이것도 봐라고 하면서 탐정이 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사위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말도 못하더라고요. 자기 집 거실에서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게 우리 집이네요. 하고 중얼거리더니 언제 이런 걸?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매번 그 남자를 집에 데려와 라고 말해줬어요.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새엄마가 소희를 때리면서 내 엄마는 죽었으니까 내 말만 들어라고 소리치는 장면. 사위가 그 영상을 보더니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머리를 감싸쥐고 이럴 수가. 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소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빠 없을 때마다 이런 일을 당했을 텐데. 라고 했더니 사위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소희가 가끔 새엄마 얘기할 때 표정이 어두워지긴 했는데 그냥 적응하는 과정인 줄 알았어요. 그 여자는 내가 없을 때는 남자를 데려와서 놀고 소희한테는 스트레스를 풀어. 우리 소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위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더니 어머니, 이 증거들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제가 탐정 얘기를 해줬어요. 노인정에서 박할머니한테 들은 얘기, 그리고 딸이 주던 용돈으로 탐정을 고용한 일까지. 우리 딸이 살아생전에 준 용돈으로 손녀를 지킨 거야. 딸이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아라고 했더니 사위가 더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소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더 늦었으면 우리 소희가 어떻게 됐을지. 그날 밤 사위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당장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서 소희는 안전한 곳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며칠 후 사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새엄마와 대화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니 증거를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인정했다고.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교육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더니 불륜 증거까지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사위가 즉시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아동학대와 불륜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없었고 새엄마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며칠 후 사위가 소희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소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출장이 많아서 그리고 소희도 할머니랑 있는 걸 더 좋아해요. 소희를 보니까 정말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할머니, 나 이제 진짜 여기서 살 수 있어? 하면서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그럼 우리 소희 할머니랑 계속 살자라고 했더니 아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사위는 양육권을 저한테 넘겨주는 절차도 밟았어요. 제가 출장이 많고 소희가 할머니를 더 좋아하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딸처럼 키워주시면 제가 더 안심이 돼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었어요. 새엄마의 아동학대가 명확하게 입증됐고 사위도 동의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새엄마는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못 받고 마지막에 사위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다고 하는데 이미 늦었죠. 그 여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정말 소희를 사랑했다. 그냥 교육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까. 몇 달 후 들은 얘기로는 새엄마가 원래 살던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겠죠. 모든 걸 잃고 쫓겨난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소희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밭에 가서 채소도 따고 옆집 강아지들과도 놀고 소희는 처음에는 가끔 악몽을 꾸곤 했어요. 새엄마가 또 때릴까봐라고 하면서 울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졌어요. 할머니,
나 이제 안전해? 하고 물어보는 소희에게 그럼 할머니가 있는데 누가 우리 소희를 건드려라고 말해주면 아이가 활짝 웃었어요. 사위도 자주 와요.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소희를 보러 오고 용돈도 넉넉히 주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소희를 지켜주셔서. 라고 계속 고마워해요. 지금 소희는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많고 성적도 좋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가끔 딸 생각이 나요. 딸아, 엄마가 소희를 잘 지켰지? 내가 주던 용돈으로 손녀를 구했어라고 혼자 중얼거리곤 해요. 동네 할머니들도 제 얘기를 듣고 용감하게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박 할머니는 요즘 할머니들이 배워야 할 게 많다고 하면서 웃어요. 그때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소희가 새엄마 적응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지금도 그 집에서 학대당하고 있었을까요? 다행히 우리 딸이 하늘에서 도와줬나 봐요. 딸이 주던 용돈으로 탐정을 고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지금 소희가 저한테 할머니, 사랑해. 말할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이 아이를 지켜낸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도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신나게 얘기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정말 다행이다. 우리 소희를 지켜낼 수 있어서 이제는 매일이 행복해요. 소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고 딸이 없어서 외롭던 마음도 소희가 채워주고 있어요. 그 끔찍했던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우리 소희, 이제 정말 안전해. 할머니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여러분, 오늘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다행스러운 이야기였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